금요일의 남자 우리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동입니다. 네, 와 부장님 오늘은 머리가 더 정갈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침에 좀 잘 된 날은 좀 괜찮아 보이는 거고 안 그런 날은 안 그렇고요. 아니요, 늘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저희 채팅창에 부장님 팬 굉장히 많아요. 멋있는 도시 남자시라고. 절대 네. 코너 이름을 월스트리트 나뭐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에 안 계시고 지금 어느 스트리트에 계시죠? 여의도 스트리트 있죠. 예, 여의 스트리트 남이 오셨습니다. 아, 이번 한 주도 아니 이상하게 체감은요. 네. 부장님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주 동안 뭐 전체적으로?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네. 시장이 그만큼 되게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일단 뭐 5월 5일 날 있을 FOMC에 대한 그 대기 모드는 대기 모드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뭐 좀 약간 흔들어 놓는다면 흔들어 놓는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이제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 정도의 실적에 이렇게 올라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또 들면 메타요? 예, 메타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에서 또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거 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실익이 날매기가 없는 거죠.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결국은 우리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지금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뭐 금리 인상, 긴축, 실적 이런 것들인데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같은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시장이 더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뭐 앞에서 이제 5월에 50bp 인상이냐 뭐 75bp 인상이 아직까지 뭐 이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이 저는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당초에는 5월 FOMC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약간 스탠스를 약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네. 5월에 50bp를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에서는 6월에 75bp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또 막 그 집어넣을 거예요 시장에다가.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차라리 50bp를 한 두세 번 올리더라도 스테디하게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중간에 뭐 확 튀어나오는 것이 있으면은 시장은 굉장히 또 한번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그 FOMC에서 50bp를 올리더라도 시장이 그걸 과연 불확실성의 제거로 받아들일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상당히 이런 그 시장에서 느끼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이런 뭐 불확실성 예. 또 이제 변동성 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좀 바라는 것은 FOMC에서 50bp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할 거라라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FOMC도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네.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게 접근한다는 게 스탠스예요. 과거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네. 지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쁜 면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어떻게 움직일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 네. 시장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오히려 발언 자체를 자주 이렇게 하는 것과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그렇죠. 해요. 시장 친화적인데 네. 친화적이긴 한데 네. 지금 시점에선 친화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네. 야, 우리 이렇게 딱 한다라고 정해놓고. 좀 정해놓는 것이 예.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죠. 조금 더 리스크가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줄어들고 조금 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네.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연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연준이 이제 정말 딜레마인 것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 이제 물가라든가 경기가 좀 연착륙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어떤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의구심도 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어제 이제 뭐 1분기 GDP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부각시키면서 물론 몇몇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2분기에 정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진짜 이제 현실화 될 것이냐, 2분기는 다시 정상화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도 뭐 우리 증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동조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이제 그런 스탠스를 조금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그래도 저는 좀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것이 사실 금융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게 과하게 예측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금융시장의 특징입니다. 최근엔 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뭔가 아직까지 너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어떤 호재, 약간의 약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한 50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한 100 정도의 반응을 보여요. 뭐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데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반영이 되고 소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반응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악재 민감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악재 민감도가 어느 쯤에 둔화될 수 있을지 사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우리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스피 지수 2,600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근데 2,600이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게요. 이게 저는 진짜 저도 이제 긴가민가하면서도 2,600이 안 깨지는 쪽에 이제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 다만 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 뭐 재료라든가 수급이라든가 환율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여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뭐 막 시장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오늘 이제 뭐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올라서 환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선물해 보시면서 조금 낙담하시는 분들이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은 어느 쪽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에 맞아요. 말씀하세요. 결국에 정리를 그러니까 말씀이 좀 길어지셔가지고 일단 5월 FOMC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 시장의 소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제도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한 당국에서 고도 개입을 했지만서도 그걸 잘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1,300을 뚫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흐름이 이탈이 더 가속화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주는 충격도 사실 뭐 최근에도 모건스턴이나 HSBC에서도 한국 비중 축소 얘기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전 그게 아마 왠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이제 위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저는 한 1,250원 정도에서는 뭔가 한 번은 좀 이제 뭐 저항이 나오고 거기서는 좀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달러화가 너무 강합니다. 어제 이제 보셨겠지만 지금 달러화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단순히 어떤 그 원달러 환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맞아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전에 어떤 그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국면들은 이제 약간 좀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입을 하면서 원화가 좀 일방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국면인데 지금은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의 어떤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쉽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라든가 네. 뭐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이제 절약폭이 크지가 않다라는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원달러 그 환율의 상승을 좀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받아들임 이런 것까지도 좀 이제 환율 상승세의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부분도 좀 부담이죠. 사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1.5, 미국이 0.5인데 이게 이제 1%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금리의 갭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럼 이제 외환 시장이 이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부 글로벌 IB에선 1,300원 돌파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시장도 이제 1,260원, 1,270원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이거는 이제 어디가 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당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사실 좀 부담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수급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직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외국인 수급을 뭐 지금 기대하시는 특히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이런 수급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어제 같은 시장에선 전 조금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네. 어제 삼성전자 빠졌습니다만은 네. 대형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렇죠. 건설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네. 뭐 화학이라든가 어제 오랜만에 좀 대형주들이 맞아요. 오르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우위에 서는 맞아요. 이런 장이 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율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제 대형주의 상승에 조금 이제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아직은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반등의 어떤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적이라든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네. 수급이라는 여건이 아직까지 따라오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부장님 땀 그- 여기 그- 너무 덥죠. 여기 더워가지고 벗으셔도 돼요. 네. 뭐 자켓 벗으셔도 돼요. 원래 예. 그래서 제가 쓱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가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런 요즘에는 사실 뭔가 매크로한 상황들을 예측해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어떨 때는 그런 지표들에 민감했다가 어떨 때는 또 실적에 더 민감하게 그죠. 반응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소화를 하다가 체하고 이런 지금 내장에 뭔가가 단단히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결국에 뭐 FOMC도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환율 부분도 있고, 매일매일 매일,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뭐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선에서 한 그 선을 뚫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죠. 네. 1,300원. 그러고 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실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될까요? 국장에서는. 사실 이제 FOMC 실적은 지금 전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무슨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시장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장이 뭔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런 실적들이 당분간은 좀 지배하는 장이 된다. 지금 어제의 장 그리고 오늘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뭐 메타가 조금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17% 끌어올리고 반면에 이제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 조금 이제 뭐 또 이거 앞으로의 실적 컨센서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뭐 선물 시장을 끌어내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는 이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몇몇 업종들 또는 이제 몇몇 종목들의 그 특징적인 흐름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뭔가 실적 조금만 좋으면 여기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런 심리들이 네.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실적이면은 뭐 한 2, 3% 오를 것이 뭐 갑자기 한 20% 오른다든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어제 제가 한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맞아요. 아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끌어올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뭔가 긍정적인 뉴스 재료에 굉장히 목이 기다리고 말라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호재에 대한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네. 그런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네. 따라가는 건 아니죠. 네. 예, 네. 결국 그런 것들은 뭐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뭐 놓쳤다고 하시면은 그냥 놓친 거지. 네. 이게 그거는 정말 어떤 일회성으로. 순간순간 지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네.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른 실적을 기다리다가 그 오아시스처럼 딱 나타나면 그날은 실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무 이슈가 없으면은 정말 테마성으로 그렇죠. 요즘에 테마성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오래됐죠.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사료 얘기하면서부터 여쭤봤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전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같은 스탠스십니까?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흥미로운 점이긴 한데 어제 미국의 GDP 발표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네. 소비는 견조해요. 네, 소비는 지금 꺾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나라든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희석시키는 요인이기도 한데 한편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높이기도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악재들의 영향 때문에 어려운 흐름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자재라든가 곡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좀 수요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섹터라든가 테마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네. 좀 쉬었나 싶으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뭐 이런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뭐 작년 뭐 비근한 예로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는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시장을 지배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러한 원자재라든가 곡물가 이쪽의 테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많은 종목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상승. 밸류에이션의 논리로 봐서는 네. 아 이게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이게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새로운 업종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 확대해서. 예, 확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상승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예를 것 들면 뭐 같고요. 시푸드 이런 그렇죠. 쪽까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네. 지난번에 이화정 과장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비용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용의 상승을 소비자한테 얼마나 잘 전가할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네슬레라든가 뭐 P&G라든가 킴벌리 클라크 같은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들은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필수 소비재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쓸 당연히 이걸 수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뭐 화장지 가격 오른다고 해서 화장지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슬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네슬레 뭐 그 관련된 그 음식을 안 먹는 그죠. 그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굉장히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그 뭔가 가격을 잘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주목받는다. 주목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상승에도 소비가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이제 어느 소득의 수준에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비재 업종들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음식료도 거기 포함될 것이고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물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리오프닝 중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네. 패션, 의류, 또 화장품 이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리오프닝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뭐 중국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의 영향도 받고 좀 상당히 여러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국 그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뭔가 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의 소비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음식료가 네,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일단 뭐 몇몇 그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그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이지만은 테마를 떠나서 이제는 이러한 그 가격 전가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좀 시장에서도 굉장히 느낄 앞으로 때가. 계속해서 그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이 전 필요하지 네,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매주 정리를 해놓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네. 그 이렇게 리오프닝 안에서도 내수 소비로서 충분히 그 실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인플레 우려를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선순위를 매기고 나중에 이제 후순위 이렇게 매기다 보면은 결국에 중국이랑 이렇게 딱 기준으로 해서 세울 수 있다라는 거를 벌써 3주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따라서 했으면 그러니까 예. 맞아요. 뭐라도 하나 건졌지 않았을까. 역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 응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부장님 말씀이 항상 뭐 맞으시니까. 아니 무슨 그런 아니 근데 정말 항상 한 주가 정리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다음 맞아요. 주에 대한 전망도 하는 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추가적인 또 뭐 출마를 하자고 하면은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 요소라고 한다면은 FOMC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인 것 같거든요. 얘들은 뭐 계속 지금 부양책 계속 내놓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그거 주식 거래세인가요? 50% 인하한다고 발표를 그러게요. 했잖아요. 엄청난 맞아요. 메리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느낌에 아니면은 이 봉쇄가 오래 가려고 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계속 내놓는 건가? 트릭으로.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다. 코로나 봉쇄 완화 끝나버리면 시장 확 갈 텐데 얘네가 자꾸 뭐 플랫폼 완화시키겠다, 무슨 뭐 거래세를 인하시키겠다, 뭔가 유인책으로 지준율 그거 인하한다, 대신에. 뭐 이러니까 그럴 그냥 수도 있겠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만약에 봉쇄가 딱 끝나버리면 이제 사실 날씨가 솔직히 더우면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 5월 달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봉쇄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네. 이거를 영구히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죠. 5월 저도 이제 이화지 과장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5월 중에는 분명히 이게 피크다? 이제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완화가 그렇죠. 예, 피크 아웃이. 치고 아. 지금 벌써 이제 그 확진자 수라든가 줄어들기 시작을 못 했거든요. 믿겠는데요. 물론 못 믿겠지만 저도 못 믿는데 어쨌든 간에 지표상으로 네. 줄어드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설사 뭐 이제 그게 못 믿겠더라도 당국 입장에서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봉쇄를 완화하겠다, 풀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빠져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상해종합지수 3000이고요. 밸류에이션 봤을 때 저점이 한 PER로 봤을 때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치가 어디냐면은 이게 그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피크였을 때 중국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가 네. PR이 9.7배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가장 또 중국이 먼저 왔을 때 그때가 10.8배였어요. 지금 9.4배예요. 그때보다도 미치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만큼 빠져 있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크아웃에 근접을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우리가 기대대로 5월달에 좀 봉쇄를 완화시킨다면은 결국 중국은 이제부터는 그렇다면은 경제 상황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봉쇄 완화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부양책 슬슬 시작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쓸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 뭔가 경제 어떤 그 전망치도
2분기간 저점 정도 찍고 3, 4분기에는 굉장히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미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한 2분기 3.3% 저점으로 해가지고 통일 판매 같은 경우도 3분기에는 5% 넘어가고 4분기 5%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뭔가 지금 이미 이런 전망치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건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중국을 좀 약간 그동안 좀 버려왔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인데 금년 하반기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하는 22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코로나 봉쇄를 오래 해가지고 민심이 상당히 지금 그 동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양책도 굉장히 세게 써야 되고 이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 관련해서는 중국에 신경 대해서는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뭔가 네. 나아질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중국 관련 소비재들 인바운드가 강한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장품 주식들이 사실 이제 어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을 보면은 바닥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뭐 그 예상보다는 덜 부진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중국 관련한 이런 소비재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각을 물론 아직까지 확인할 점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서서 이제 좀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릴 수 있는 것들이 더 그렇죠. 많으니까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건데 말씀 중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 중국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전망도 약간은 낙관적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럼 리오프닝 오늘 이 속보 덕분에 리오프닝 한 번 더 이제 세게 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많이 좀 이제 움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영속성이 좀 덜했는데 결국 이제부터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저는 계속해서 본격화하는 본격화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근데 결국 이제는 그 안에서 뭐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뭐가 더 세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것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좀 이제 주목을 덜 받았던 화장품 같은 것들이 많이 움직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좀 이쪽이 쉬면은 저쪽이 올라오고 뭐 화장품이 좀 쉬면은 뭐 의류라든가 패션이 올라오고 또 항공이라든가 뭐 여행이 올라오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반복이 될 건데 결국 저는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을 접근할 때는 그런 그 패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품이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 안에서의 지금 순환면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저는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항상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그 따라다니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지만은 이제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패턴의 어떤 그 전략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어쨌든 그 안에서 순환매는 돌기 때문에 사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일이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뭐 못 갔던 뭐 한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급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굳이 사료 간다고 어떤 그 갔던 종목에 목맬 필요보다는 다음을 노리는 전략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아까도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항공 쪽에 더 악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몬이 오를수록 4배씩 적자가 난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리오프닝도 가려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시장 이런 거 보면 진짜 선반영이 맞는 것 같은 게 어제 아모레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서 뭐 엄청 막 잘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화장품주 이제 같이 실적에 훈풍이 좀 불었나 했는데 기사를 봤더니 그 실외 마스크 벗는 기대감으로 갔대요. 그럼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해제가 될 거를? 그리고 뭐 작년보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작년 워낙 안 좋았으니까 또 화장품 자체도 당연히 뭐 YOY 기준으로 훨씬 좋게 나왔겠죠. 근데 어린이님이 지금 댓글 주신 게 저는 마스크 하고 다닐래요. 마스크 좋은데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밖에서 굳이 벗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안에선 써야 되는데 그럼 마스크를 소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게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잘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그 완화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뭐 이제 밤 늦게까지 뭐 다 네. 상점들 무료 열어 놓잖아요. 손님들 없잖아요. 근데 지금 늦게까지 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한 2년 무서워요.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 9시 10시 되면 약간 불안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옷을 입고 있고. 예. 그러면은 소장님 이거 조금 그냥 단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마스크 주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코로나 네.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청산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마스크 해제 발표와 동시에 오늘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늘 그냥 무조건 아니, 던져야겠네요. 뭐 던지는 것보다도 하여간에 그거는 약간 뭐 이게 제가 뭐 던져라 마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건 아.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네. 수 있어요. 아. 예, 확실히 이제 어떤 하나의 또 이제 그 시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 항상 뭔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피해. 또 손해를 보는 업종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예, 뭐 저도 이게 뭘 오늘 팔아라 마라 말씀드리기 네네네. 어렵지만은 예. 어쨌든 근데 그런 거죠. 옛날에 코로나 시대 전에 마스크주들이 가는 움직임, 모멘텀은 황사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뭐 황사 심하다 이러면 맞아요. 가는데 그 혹시나 못 판 분들이 있으면 이건 좀 전략적으로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모나리자 못 팔았다 이러면 황사 기다리면은 탈출구 있습니까? 근데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금이 이만큼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전략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스닥이든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네. 분명히 뭐 주주하는 정책을 했겠지만은 사실 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게 그 돈으로 차라리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야지. 근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이 많으니까 뭔가 신사업이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 뭔가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뭐 마스크 만들던 기업들이 어떤 신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아 필터 관련해서 관련이라 확장하자. 사실 그런 회사가 이제 네. 시엔토스 성진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제가 그 탐방도 옛날에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런 마스크라고 1위 아, 마스크 그렇죠,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걸로 많이 벌었어.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이제 마스크 해제되면 뭐 끝난 거 아니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나 이제 웅친코리아 같이 필터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새롭게 여러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사업을 So 찾는 what? 신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가려야 되고 그러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야죠. 지금 푸른 하늘님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마기꾼 마스크 벗으라는 소식에 경악. 부장님 마기꾼 뭔지 아세요? 아, 잘하죠. 그럼 우리 부장님은 마기꾼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방송하는 분들 중에는 마기꾼 없는 것 마스크 같아요. 사기꾼. 그리고 실내에서는 쓰고 실외에서는 벗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쓰고 다닐 때는 목걸이도 걸고 뭐 했는데 예. 밖에서 쓰다가 밖에서 벗다가 식당 들어갈 때 다시 쓰고 밥 먹을 때 다시 벗고. 식당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식당에서 아니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벗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운동하거나 할 때 네. 쓰는 아직 더워서. 자, 밖에서야 이제 벗을 수 있으면은 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많겠죠. 근데 이제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죠. 예. 그리고 뭐 영화관도 치식이 되지만 밥 안 먹을 때 뭐 안 먹고 있을 때는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음, 나 근데 벗고 다니래. 벗고 다닌다고요? 저 더워서 안 돼요. 가정이 약간 나 이 말 왜 안 하나 했어 지금. 좀 말 안 할라 하다가 내가 진짜. 네, 맞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당분간은 맞아요. 계속 그런 것 쓰고 같아요. 다닐 거다. 아마 지하철에서도 지하철은 뭐 내구나. 되죠. 그러네요. 네, 벗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벗고 다녀도 어르신들이나 사람들 뭐라 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실외에서도. 맞아요. 그런 걸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거 유튜브에서 싸움 나오는 영상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 사회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을 아니, 하시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또 저기 부장님한테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딱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지금 슬슬 이제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분기는 뭐 그렇다 쳐도 네. DDR5가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반도체 그렇죠. 공부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반도체에 네. 대한 부분은 서서히 담아가자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와요. SK 하이닉스도 뭐든 하나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님의 의견을 잘 듣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에서도 네.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는 저는 한 번도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다면 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일단 그 투자에 대한 지연의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어떤 P3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 P3 투자는 하반기에는 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뭐 장비 입고가 일부 되기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쪽에 오히려 투자들이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은 지금 뭐 생산업체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뭐 축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부칙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자재가 좀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냉각수 3M 냉각수 공장이 좀 생산 중단되면서 이 부분이 한 차례 이제 좀 이제 겪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원자재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선제적인 요청이라든가 선발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뭐 시장에서 우려만큼 그렇게 뭐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진 같은 거 말씀하셨지만은 장비주라든가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뭐 굉장히 조금 그 물론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런 모멘텀을 못 찾고 있어요. 더군다나 1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한 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갈수록 이렇게 실적은 우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장비 발주의 본격화라든가 투자의 본격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반도체 관련주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짜증나시겠지만은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들 종목들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몇몇 종목들은 이미 그런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어진 과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부터는 좀 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저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시장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순으로 본다면 장비주를 좀 제일 먼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장비주들이 이제 좀 먼저 아무래도 지금 이제 P3가 그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 될 되면은 거니까. 그렇죠.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P4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맞으면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M&A 전문가를 하나 영입했어요. 어제 기사가 났죠. 이게 좀 저는 앞으로 상당히 뭐가 좀 이게 하나의 그 키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 주주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불만을 느끼는 게 도대체 뭐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라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 이게 좀 뭐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뭐 삼성가 빠지는 건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하다. 한 주의 정리와 더불어서 다음 주 전망까지 저희 확실하게 되셨죠,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부장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